신병 정렬. 훈련소의 아침은 날카로운 구령 소리로 시작됐다. 여군 신병으로 막 입대한 이서현 23살의 청년은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다. 눈을 감으면 따뜻한 집밥 냄새가 그리워졌지만 눈을 뜨면 쇳내 가득한 내무실과 고참들의 고함 소리뿐이었다. 서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입대 전 서현은 여자가 군대를 가서 뭘 하겠냐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 했다. 심지어 친척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여군이라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걸. 그런데 막상 군에 들어와 보니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여군들은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은근한 차별과 조롱을 견뎌야 했다. 특히 일부 고참들은 서현과 같은 신병들을 노골적으로 깔보며 놀잇감으로 삼으려 했다. 내무실 첫날 밤. 고참 중 한 명이 일부러 서현의 이불을 걷어내며 비웃었다. 야 신병. 너 여기 놀러 온 줄 아냐? 얼굴은 깨끗하네. 근데 너 머리카락 왜 이렇게 길어? 군대 왔으면 싹둑 잘라야지. 서현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일었다. 머리까지 10이네. 그래 견뎌보자. 아직은 참을 때야.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다.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면 곧바로 구보, 구보가 끝나면 PT 체조, 이어서 사격 훈련과 제식 훈련. 땀이 비오듯 흘렀고 손에는 총기 기름 냄새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힘든 훈련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참들의 은근한 조롱이었다. 야, 여자는 그냥 간호장교나 하지 왜 총 들고 뛰냐? 너희들 군대 놀러 온 거잖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서연의 가슴 속엔 남모를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삼촌은 바로 합참의장이었다. 국군 최고 위직 중 한 명이자 대한민국군을 통합 지휘하는 자리. 하지만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받는 건 삼촌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어야 해. 그래서 차별을 받아도 조롱을 들어도 꾹꾹 눌러 담았다. 하지만 그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곧 찾아왔다. 훈련을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온 어느 저녁. 고참 하나가 장난스럽게 다가와 가위를 휙 들이밀었다. 야 신병. 머리 좀 다듬어야겠다. 군대 와서 아직도 여자처럼 머리카락 길게 하고 다니냐? 서연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고참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가만히 있어. 잠깐이면 끝나. 쓱. 가위날이 서연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내며 거친 소리가 났다. 순간 내무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하. 봐라. 이제 진짜 군인 같네. 서연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날리며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잘려나간 것 같았다. 고참은 계속해서 장난을 이어갔다. 야,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머리 자르면 안 울어? 군대에선 이런 거 다 장난이야, 알겠어?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 끝까지 참아보자. 하지만 이 일 반드시 기록해두겠다. 그날 밤 서연은 몰래 수첩을 꺼내들었다. 잘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종이에 붙이며 짧은 글씨를 적었다. 내무실. 고참이 장난삼아 내 머리를 잘랐다.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창문 너머 훈련소의 불빛은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다. 서연은 모멸감 속에서도 결심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진실을 밝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그렇게 무력해 보였던 순간에도 그녀의 뒷배경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 합참의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린 머리카락은 그저 장난처럼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 서연을 바라보는 고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야 신병. 네 머리 스타일 멋있네. 우리 부대 마스코트 하려나 봐. 비웃음과 조롱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누군가 젓가락으로 그녀의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머리 짧으니까 관리하기 편하겠다. 근데 여자 맞냐? 군대 오니까 그냥 남자 같네. 내무실의 웃음소리 속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기록했다. 월 1.
내 머리를 잘라놓고 또 비웃었다. 웃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군대의 하루는 규칙적이지만 동시에 지옥 같았다. 아침 5시 기상, 10분 내 세면, 20분 내 내무실 청소, 이어지는 체력 단련과 제식 훈련. 고참들은 서연을 일부러 더 괴롭혔다. 너는 여군이니까 팔굽혀펴기 20개만 해. 그러면서도 몰래 숫자를 속였다. 아냐, 다시 해. 너 방금 15개밖에 못했어. 결국 서연은 40개, 50개를 하며 팔이 후들거릴 때까지 버텨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괴로움 속에서 그녀의 체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사격 훈련이 있었다. 서연은 군대에 오기 전 총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고참들은 미리부터 비웃었다. 야, 여자가 총 쏘면 반동에 놀라서 뒤로 자빠진다던데. 기대된다. 오늘 구경 제대로 하겠네. 서연은 조용히 총을 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첫 발은 살짝 빗나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명중률이 올라갔다. 훈련 교관이 놀란 눈으로 탄착군을 확인했다. 이 신병 잘 쏘는데? 20발 중 17발이 표적에 정확히 박혀 있었다. 주위의 웅성거림 속에서 고참들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이후 서연을 향한 고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질투와 경계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야, 괜히 잘난 척하지 마라. 여군이 잘해봤자지. 너 혼자 빛나면 괜히 우리만 욕먹는 거 몰라?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훈련 내용을 복기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스스로 연습했다. 며칠 뒤 본격적인 행군 훈련이 시작됐다. 2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다. 출발 전부터 고참들은 비웃었다. 야, 신병. 너 저거 메고 1시간도 못 간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이 훈련 내가 끝까지 버텨낼 거야.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행군은 지옥 같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어깨는 군장의 무게로 짓눌렸다. 발은 물집이 잡혀 터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묵묵히 걸었다. 심지어 중간에 힘들어하는 동기 한 명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쳐 쓰러졌다. 고참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야, 저 신병 대단하네.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분명 장난삼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뒤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간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수첩을 꼭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고참들의 폭언과 장난, 모멸적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이 진실을 말하게 될 거야. 그 누구도 몰랐다. 겉으로는 묵묵히 고참들의 괴롭힘을 견디는 신병 이서연이 이미 그 안에서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삼촌이 대한민국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힐 운명이었다. 사격 훈련과 행군에서 보여준 서연의 성과는 분명 눈에 띄었다. 훈련 교관조차 놀라며 기록을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다. 이 신병 처음인데 이 정도면 소질 있다.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강하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서연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고참들은 눈빛이 달라졌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고참들의 괴롭힘은 노골적이지 않았다. 대신 교묘하게, 은밀하게 바뀌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배식이 끝나면 항상 서연의 밥은 유난히 적었다. 야, 신병. 여자는 많이 먹으면 살찐다. 딱 그 정도면 돼. 훈련장에선 일부러 그녀를 힘든 위치에 세웠다. 완전 군장 구보 때마다 서연이 제일 무거운 군장을 배정받았고 각계전투 훈련에선 흙탕물 가장 깊은 코스를 맡게 됐다. 동기들이 눈치를 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고참에게 찍히면 훈련소 생활이 끝장나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서연은 수첩을 펼쳤다. 펜을 쥔 손은 굳세고 단단했다. 배식 차별. 구보에서 무거운 군장. 지시자의 이름 기록. 동기 김하늘이 힘들어했으나 부축 못함. 눈치 보임. 그 순간 고참의 표정 기록. 서연의 글씨는 또박또박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 명의 기자처럼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증거가 될 날이 온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구보 훈련 중 서연은 힘에 부친 동기를 부축하며 함께 달렸다. 그 모습을 본 고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신병, 내가 뭔데 남을 도와?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동기가 쓰러질 것 같아서 잠시 부축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고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감히 신병 주제에. 그는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순간 중심을 잃은 서연이 땅바닥에 넘어졌다. 주위의 동기들이 놀라서 숨을 죽였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순간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고개를 들었다. 훈련 중 동기를 도우면 안 됩니까? 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내무실 분위기는 살벌했다. 고참들은 일부러 크게 떠들며 서연을 겨냥했다. 야, 군대는 개인주의 하는 데 아니야. 괜히 튀지 마라. 너 혼자 잘났냐? 그따위 태도 계속하면 우리 눈밖에 난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이 모든 대화를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불 꺼진 밤 옆자리 동기 김하늘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고마워. 오늘 아니었으면 난 쓰러졌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동기니까 당연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김하늘이 덧붙였다. 근데 너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냐? 고참들이 더 괴롭힐 거야.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서연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수첩을 펼쳤다. 오늘의 충돌은 단순한 훈련 중 사건이 아니었다. 그건 서연이 더 이상 침묵 속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첫 신호였다. 나는 기록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순간이 진실로 드러날 때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겠지. 내무실의 고요한 어둠 속 서연의 눈빛은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작은 충돌이 앞으로 거대한 균열로 번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내무실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고참들은 노골적으로 서연을 외면했다. 식사 시간 그녀의 자리에 일부러 앉지 않았다. 훈련 준비 시간에는 장비를 일부러 늦게 돌려주어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괜히 서연이랑 어울리지 마라. 찍히면 같이 고생한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주위에 동기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못했다.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고참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다. 신병, 군장 확인 좀 해라. 그녀가 군장을 열어본 순간 흙과 돌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다. 군장 무게가 보통의 2배는 되었을 것이다. 이건 군장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잘 새겨둬라. 고참의 비웃음에 서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흙과 돌을 조용히 꺼내며 기록했다. 월 1. 군장에 고의적으로 흙과 돌 투입. 가담자 기록.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서연은 오히려 훈련에 더 집중했다. 구보 때는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했고 사격 훈련에서는 다시 한번 교관들의 주목을 받았다. 신병 서현 명중률 90% 이상. 대단하네. 교관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고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실력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내무실에서 고참들이 모여 앉았다. 안 되겠다. 전현 눈에 띄게 잘하네. 교관들까지 주목하면 우리만 골치 아프다고.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방법을 더 강하게 써야겠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머리카락 길다고 뭐라 했었지? 한번 확 잘라버리면 되잖아. 순간 웃음 속에 섞인 잔인함이 번졌다. 서연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고참들의 시선이 더 차갑고 더 깊게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 안에는 언제나 작은 수첩이 있었고 그 속에선 고참들의 악행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그들의 족쇄가 될 것이다. 며칠 뒤 완전 군장 행군 훈련이 있었다. 고참들이 은근히 서연에게 가장 무거운 군장을 떠넘겼다. 행군 도중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러지는 동기를 부축해 함께 걸었다. 교관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신병 서연 대단하군. 이 정도 체력이면 상위권이다. 그 순간 고참 하나가 끼어들었다. 교관님, 저 신병 규율 위반을 자주 합니다. 동기 훈련을 방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튀는 행동을 합니다. 교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사실인가?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어진 훈련을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다만 쓰러지는 동기를 도왔을 뿐입니다. 교관은 잠시 고참과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훈련장에서 동기를 돕는 건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전우회다. 앞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에 고참의 얼굴이 굳어졌다. 교관이 신병의 편을 든 것이다. 그날 밤 내무실 공기는 살벌했다. 고참들은 교관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분했다. 이 신병 진짜 눈엣 가시다. 교관까지 우리 편이 아니면 더 이상 쉽게 못 건드리겠네. 고참들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서연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불빛이 꺼진 내무실 안에서 다시 수첩을 펼쳤다. 오늘의 기록을 또박또박 적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판이 달라지고 있다. 고참들뿐 아니라 교관들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날 밤 내무실은 묘하게 조용했다. 불빛은 꺼졌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야, 저 신병 너무 기어오른다. 교관까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봐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확실히 찍어 눌러야 해. 그들의 속삭임은 독처럼 번져갔다. 서연은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결심이 굳어졌다. 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기록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전투화 끈이 엉망으로 묶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매듭을 꼬아둔 것이었다. 구보 시작 전 전투화가 풀려 넘어질 뻔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균형을 잡고 끝까지 달렸다. 고참들은 실실 웃으며 말했다. 야, 신병. 준비물 관리 좀 똑바로 해라. 훈련 방해되잖아.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수첩을 열어 적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고참들이 서연을 불렀다. 신병, 물자 창고 청소 담당해라. 혼자서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넓은 공간이었다. 먼지와 흙, 낡은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이건 제가 맡을 구역이 아닌데요. 시끄럽다. 시키면 하는 거야.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손은 거칠게 닳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창고 구석, 어둠 속에서 한 동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엔 죄책감이 묻어났다. 저녁이 되어 내무실에 들어오자 동기 민지가 다가왔다. 서연아. 응? 미안해. 나도 내가 당하는 거 뻔히 보면서 못 도와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게 맞아. 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며칠 후 사격 훈련장에서 교관은 다시 서연을 지켜봤다. 고참들이 일부러 방해하며 그녀의 탄창에 불량탄을 섞어 넣었다. 탕! 총이 멈췄다. 주변 고참들의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서연은 침착하게 조치했다. 탄을 빼내고 다시 장전 후 사격을 이어갔다. 명중률은 여전히 높았다. 교관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참들을 훑어보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 규율 위반은 반드시 드러난다.
고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저녁 고참들은 다시 모여 웅성거렸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멘탈이 안 무너지냐? 그냥 울고불고 해야 정상인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그들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야간 점호가 끝난 뒤 다시 수첩을 꺼냈다. 고참들의 이름, 날짜, 상황. 하나하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기록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거야. 며칠 뒤 고참 하나가 은근슬쩍 말했다. 야, 저 신병 머리 긴 거 눈에 거슬리지 않냐? 군인 같지도 않게 말이야. 다른 고참이 비웃으며 대꾸했다. 그러게. 규율 어겼다고 치고 그냥 시원하게 잘라줘야겠다. 서연의 뒷머리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다.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흘끗거리며 음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그들이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불 꺼진 내무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쉿, 소리 내지 마라. 빨리 끝내고 도망가자. 고참 2명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가위가 쥐어져 있었다. 번뜩이는 날이 불빛에 반짝였다. 침낭 속에 누운 서연은 이미 인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긴장된 마음을 억눌렀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네. 겁도 없나 봐. 고참 하나가 킥킥 웃으며 서연의 머리카락을 잡아챘다. 야, 여군이면 단정해야지. 이게 규율이야, 규율. 슥. 가위가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서연의 긴 흑발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주변 동기들의 숨죽인 기류.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고참들의 낄낄대는 비웃음뿐이었다.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맞서 싸울 때가 아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레 손에 쥐었다. 교관이 전해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며 건네준 물건이었다. 찰칵. 녹음 버튼이 눌리는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 묻혔다.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내일 아침에 거울 보면 기절하겠지. 고참은 잘린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비웃었다. 그러나 동기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민지는 이를 꽉 깨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군모를 썼지만 삐죽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감출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야, 신병. 머리 스타일 참 독특하다. 고참들은 태연한 척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교관은 단박에 눈치를 챘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정적.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참들은 고개를 돌리고 동기들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군모를 벗어던졌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훈련장 바닥에 흩날렸다. 교관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누군가 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교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확실히 말할 수 있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과 녹음기를 내밀었다. 여기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소리도 녹음돼 있습니다. 교관은 놀란 눈빛으로 녹음을 재생했다. 야, 여군이면 단정해야지. 이게 규율이야.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분명한 목소리. 고참들의 이름이 바로 떠오를 정도였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침묵의 벽이 깨졌다. 고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다.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 큰일 날 일 아냐?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제 장난이라 부를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교관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상부에 보고될 일이다. 군인으로서 기본을 무너뜨린 행위다. 고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엔 불길한 이름이 스쳤다. 서현, 그 애가 그냥 평범한 신병이 아니라고 했지? 서현은 부서진 머리칼을 손에 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제 나를 무너뜨리려던 이들이 스스로 무너질 차례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점점 더 많은 동기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내무실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잘린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곧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수첩이, 이 녹음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무기인지. 교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대대장 앞에 서서 밤사이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신병 서연의 머리카락을 고참들이 잘랐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보기엔. 뭐라고?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피해자 본인의 기록까지. 대대장은 심호흡을 길게 내뱉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훈육 차원이 아니라 정식 징계까지 갈 수밖에 없겠군. 그러나 그 소식은 빠르게 다른 간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에이, 그냥 머리카락 좀 자른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요즘 신병들이 너무 예민해. 맞습니다. 사건이 커지면 우리 대대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다. 덮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몇몇 간부들은 입을 맞추려 했다. 훈련병 생활 기록에만 경고 정도 남기고 끝내면 되지 않겠나. 괜히 상부까지 보고 올리면 윗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그들은 여전히 군대는 군대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다. 대대장 면담 자리에서 그녀는 군모를 벗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삐죽 솟아올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저는 단순히 머리를 잃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거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수첩과 녹음기를 내밀었다. 대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목소리가 여기까지 울려 퍼지게 될 거다. 감당할 수 있겠나? 서연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차례차례 동기들을 불러 진술을 받았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봤습니다. 고참들이 가위를 들고 와서 서연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희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다른 동기들도 주저하던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2명이었고 규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고참 중 한 명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깟 머리카락 좀 잘랐다고 우리 인생을 끝내려는 겁니까? 조사관은 냉정하게 받아쳤다. 군인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입니다. 내가 자른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다. 군대 질서, 규율, 존엄을 잘라낸 것이다. 고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간부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그 여군 신병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던데? 무슨 집안인데? 합참의장 바로 그분이 외삼촌이라고 하더군.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중 한 사람. 장난삼아 한 짓이라고. 그 이름 앞에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나? 누군가 씁쓸하게 내뱉었다. 고참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야, 그 애가 그냥 신병이 아니었어. 어떻게 이런 불운이. 이거 잘못 걸리면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간부들도 다 휘말려 들어간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가 스쳤다. 그동안 여군이라 만만하다며 비웃던 자신들의 행동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었다. 밤. 서연은 조용히 침상에 앉아 잘린 머리칼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머리칼은 단순한 모욕의 흔적이 아니라 반격의 증거였다. 삼촌이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이 부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이미 동기들에게 불을 지피고 있었다. 민지는 속삭였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린 내 편이야. 훈련소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에 놓였다. 그리고 멀리서 서울의 합참본부. 합참의장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빛을 받으며 번쩍였다. 대대장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이건 내가 덮을 수 있는 선이 아니다. 여단 사령부에 보고하겠다. 보고는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올라갔다. 신병 서현 고참들에 의해 강제적 신체 훼손 발생. 다수 증언 확보. 증거 자료 확보. 사령부는 곧바로 움직였다. 육군본부까지 소식은 전해졌고 몇 시간 뒤 특별조사단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 보고가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 사이엔 갈등이 터져나왔다. 대대장님, 왜 그걸 보고하셨습니까?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조용히 처리했으면 더 큰 화를 불렀을 거다. 아닙니다. 저 아이 집안 때문에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분노와 불안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려 했고 누군가는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이튿날 아침 깔끔한 정복 차림의 장교들이 훈련소에 들어섰다. 그들은 곧바로 대대장실에 모여 사건 개요를 파악했다. 피해자는 누구지? 신병 서연입니다. 조사단장의 눈빛이 번쩍였다. 혹시 그분과 연관이 있는 인물인가? 대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합참의장의 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사단은 고참들을 불러냈다. 너희들이 한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니다. 군형법상 강요, 폭행, 그리고 모욕에 해당한다. 고참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장난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그러나 이미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있었다. 그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조사단은 사건만 파헤친 것이 아니었다. 기록을 보니 초기 보고서에서 일부 진술이 빠져 있군요. 그건 간부 한 명이 얼굴을 굳혔다. 누군가 고의로 누락시킨 겁니다. 은폐 시도가 있었군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건은 단순히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아니라 간부들까지 얽힌 조직적 은폐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다. 서연은 조사단 앞에 당당히 섰다. 저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군인이기도 합니다. 군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적 앞에서 군이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또렷했고 조사단의 장교들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장교가 중얼거렸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군. 사령부의 장성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감돌았다. 합참의장이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분이 모를 리가 없죠. 실제로 합참본부의 집무실. 합참의장은 보고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제 군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이 사건은 알아서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밤 조사실에서 나온 고참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다 너 때문이야. 괜히 쓸데없는 장난을.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여군 따위라며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몰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반면 서연의 동기들은 더욱 단단히 뭉쳤다. 내가 맞다, 서연아. 우리가 겪은 건 잘못된 거야. 이제는 더 숨지 않을 거야. 우리도 목소리를 낼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연대의 힘을 배우고 있었다. 군의 부조리가 무너질 때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는 걸 느끼며 그날 밤 훈련소 하늘엔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어둠은 곧 거대한 폭풍 전조였다. 고참들의 몰락, 간부들의 책임, 그리고 합참의장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사건은 이제 군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으로 번지고 있었다. 사건 보고서가 육군 본부로 전달된 직후 장성 회의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 사안 이미 합참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줄이려 했고 누군가는 개혁의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며칠 뒤 국방부 장관실. 장관은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여군 머리카락을 자른 장난,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 장관은 즉시 지시를 내렸다. 사건 은폐 흔적까지 발견됐다. 이건 군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특별감찰을 확대하라. 군 내부에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문은 이미 흘러나가고 있었다. 기자들은 군 관계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질문을 던졌다. 여군 신병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피해자가 합참의장과 연관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언론사 내부에서는 벌써 특종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군이 막으려 해도 시간 문제였다. 조사단은 가해자 고참들을 다시 불러냈다. 너희들 이제 솔직히 말해라. 누가 처음 지시했지? 아무도 지시한 건 없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몇몇 고참이 주도했고 나머지는 묵인했음을.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군이 장난으로 사람 머리를 자를 만큼 가벼운 곳인 줄 아느냐? 조사단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중대장과 대대장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중대장은 은폐를 시도한 책임을 피하려 발버둥쳤다. 저는 그냥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반면 대대장은 단호히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은폐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군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사단은 서연을 다시 불렀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가해자들의 처벌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군이 변하길 원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규율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녀의 결의에 조사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합참본부. 합참의장은 서연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 조카가 아니더라도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는 부참모 총장에게 지시했다. 이 사건은 군의 뿌리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흐지부지 끝나게 두지 마라. 합참의장의 말은 군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졌다. 조사실에서 나온 고참들은 절망에 빠졌다. 끝났어. 우리 인생 망했어.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줄지도 몰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을 지켜줄 간부도 변호해줄 체계도 사라지고 있었다. 서연의 동기들 또한 달라졌다. 이전까지 두려움에 입을 다물던 이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도 증언하자. 이건 서연이 혼자 싸울 일이 아니야. 맞아.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해. 그들의 결의는 훈련소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갔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훈련소 내부 사건을 넘어 육군 본부와 국방부, 언론, 그리고 합참의장의 권위가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아침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채웠다. 육군 훈련소, 여군 신병 머리카락 강제 삭발 사건, 군 인권 논란. 기자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피해자는 합참의장의 조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 문제로 번질 전망입니다. 순식간에 온라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다. 21세기의 군대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합참의장 조카라니까 겨우 기사화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묻혔을 거다. 저 여군 대단하다. 끝까지 싸워라. 국방부 청사 비공개 대책회의.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 모여 앉았다. 이 사태 이미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잠재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합참의장은 묵묵히 보고서를 넘기다 말했다. 대응책?
이제 은폐는 끝났다. 우리는 군의 변화를 보여줄 때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인권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군 역사상 이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합참의장은 거의 없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 고참들은 TV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얼굴이 기사에 떴어. 이제 다 끝났어. 징계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감옥이라니. 그들은 여전히 변명했다. 진짜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하지만 사회는 냉혹했다. 장난이라는 변명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서연은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부대 내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걸 느꼈다. 저기 너 그 사건 피해자 맞지? 대단하다. 너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 하지만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원한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밤마다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기사 댓글을 읽었다. 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다. 삼촌이 합참의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한다. 사건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여야 의원들이 경쟁하듯 발언을 쏟아냈다. 군의 기강 해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여군 인권 문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방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 TV 카메라 앞에서 장군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서야 했다. 서연의 동기들 역시 침묵을 깨고 나섰다. 우리도 봤습니다. 고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장면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훈련소 내에서는 여군이 늘 무시당하고 희롱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증언들은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웠다. 군은 급히 여군 인권보호 TF를 꾸렸다. 내무생활관 분리, 여군 전담 고충 상담관 배치, 성인지 교육 의무화. 하지만 장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사건 날 때마다 규정만 늘리면 훈련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자 다른 이가 단호히 잘랐다. 훈련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이 무너지면 군도 없다. 마침내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번 사건은 군의 치부이자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입니다. 가해자는 군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될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 조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군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발언은 사회 전역에 큰 울림을 남겼다.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한 훈련소의 사고가 아니었다. 국민의 분노, 정치권의 압박, 언론의 집요한 보도, 그리고 합참의장의 단호한 발언까지 군은 거대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군은 변할 수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장군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위원장은 단호히 개회 선언을 했다. 오늘은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여군 강제 삭발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첫 질의는 여당 의원에게 넘어갔다. 피해자가 합참의장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파장이 커졌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왔습니까? 장군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내부 조사 절차에 따라.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당 의원이 끼어들었다. 내부 조사라뇨?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이미 나왔습니다. 국민을 기만하실 겁니까? 회의장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한 중장이 증언대에 섰다. 사건 초기 현장 지휘관이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위원장은 책상을 3개 내리쳤다.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군 기강 해이의 증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장군들의 얼굴은 굳어갔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 청문회에는 피해자인 서연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동기 훈련병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고참들이 서연의 머리를 강제로 잘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장면을 봤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 내에서 여군은 늘 장난과 희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의 표면화일 뿐입니다. 이 발언은 국회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분노는 더욱 커졌다. 며칠 뒤 서울 광화문 광장.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군대 개혁하라. 여군 인권 보장하라. 은폐한 자들 책임져라.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머리카락은 잘렸지만 침묵은 잘하지 않는다. 이 구호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며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구속된 고참들의 가족들은 언론에 호소했다. 우리 아들은 그냥 장난을 친 겁니다. 합참의장의 조카라서 괜히 부풀려진 거예요. 억울합니다. 언론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곧 역풍을 맞았다. 인터넷 댓글은 냉정했다. 장난으로 사람 머리를 자른다고. 피해자가 누구든 상관없다. 잘못은 잘못이다. 가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여론의 분노를 더 키웠다. 청문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훈련소 한쪽에서 묵묵히 훈련을 계속했다. 주변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단지 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밤마다 서연은 삼촌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았다. 괜찮니? 버텨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삼촌 또한 합참의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합참의장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화를 쏟아받았다. 장군님,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을 곤란하게 만들진 마십시오. 장군님, 이번 기회에 군 개혁을 밀어붙여 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서 밀려드는 압박 속에서 그는 묵묵히 말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국민과 장병 앞에 부끄럽지 않게만 서겠다.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청문회는 점점 뜨거워지고 광장은 촛불로 물들어갔다. 군대라는 견고한 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이 변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 청문회 두 번째 날. TV 카메라 수십 대, 기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국방부 차관, 각군 참모총장이 차례로 증언을 마친 뒤 마지막 증인으로 합참의장이 자리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위원장은 낮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합참의장께 묻겠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의장님의 조카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합참의장은 곧은 자세로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사건 직후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가 제 조카라는 사실보다 그녀가 한 명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한 의원이 물었다.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합참의장은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군의 책임입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제지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속보로 타전되었다. 합참의장 사건 책임 인정. 군이 피해자 보호하지 못했다 직접 발언. 기자들의 손은 분주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국민들은 TV 화면을 보며 충격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군 내부의 일부 장교들은 씁쓸히 웃고 있었다. 합참의장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다니 결국 정치인들 먹잇감이 된 거야. 이 기회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지. 여군을 이렇게까지 챙기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그들은 은밀히 모여 여론전을 준비했다.
가해 고참을 희생양이라 부르며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꾀했다. 머리카락 좀 잘린 게 뭐 대수냐?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들의 말 속엔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주의가 숨어 있었다. 며칠 뒤 훈련소 앞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동안 침묵하던 피해자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기로 한 것이다. 짧은 군복 차림에 여전히 삐뚤빼뚤 잘린 머리카락.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서연 훈련병.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참들을 용서할 생각은 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용서를 말하기 전에 바뀌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같은 날 가해자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참의장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에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온라인에는 냉소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장난으로 사람 머리를 잘라? 합참의장 조카라서 확대된 게 아니라 여군이라서 지금껏 묻혀온 거지. 변호인단의 전략은 오히려 불을 끄는 대신 더 키워버렸다. 밤 합참의장의 집무실. 늦은 시간 서연이 삼촌을 찾아왔다. 삼촌, 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숨겨왔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내가 용기 냈기에 가능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그냥 제 머리카락이 잘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걸 보고 분노했어요. 삼촌, 저는 무섭기도 해요. 합참의장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서워도 버텨야 한다. 내가 짊어진 건 단순한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모든 여군들의 미래다.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짧고 울퉁불퉁했지만 마음속엔 길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군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이어가리라. 합참의장의 청문회 발언 이후 군 내부의 보수적 장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랜 권위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서울 모처 비밀리에 열린 회의실.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모여 앉았다. 합참의장이 너무 앞서 나간다. 책임을 인정하는 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이야. 맞아. 이러다간 우리까지 다 도마 위에 오르겠어. 그들은 곧 계획을 세웠다. 사건을 사소한 장난으로 축소. 서연을 과민 반응한 신세대 여군으로 낙인. 동기들 중 일부를 회유해 진술을 바꾸게 만들기. 여론이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진실은 우리가 쓰는 거야. 그 말은 묘하게 차가웠다. 며칠 후 국회 청문회 위원들은 새로운 증인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언해야 합니다. 국민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뉴스 속보가 전해졌다. 국회, 피해 여군 서연 훈련병 증인 소환 의결. 훈련소는 술렁였다. 동기들은 속삭였다. 와, 진짜 나가서 증언한대. 근데 괜찮을까? 군 내부에서 난리 나겠는데. 서연은 침착하려 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내가 정말 나가야 하는 걸까? 내가 말하면 모두가 나를 탓하진 않을까? 생활관 안. 서연과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기들은 저녁 점호 후 모여 앉았다. 서연아, 우리도 같이 나갈까? 우리가 본대로 말하면 돼. 근데 혹시 불이익 당하면 어떡해? 고참들이 우리 가만 안 둘 거잖아. 분위기는 반으로 갈라졌다. 몇몇은 서연을 지지했고 또 몇몇은 두려움에 침묵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혼자라도 나가서 말할 거야. 내가 머리를 잘린 건 사실이고 그걸 본 것도 여러분이야.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이해해. 억지로 따라와 달라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왜 겁내야 해?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잖아.
청문회 증언이 확정되자 언론은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피해 여군 직접 증언 예정. 군 개혁 향방 청문회에 달렸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광화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서 작은 모임이 퍼져갔다. 우리는 군이 달라지길 원한다. 여성 군인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서연의 이름은 어느새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한편 가해 고참의 가족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우리 아들은 평소 장난이 심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참의장 조카라서 일이 커진 거예요. 이 발언은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장난으로 사람 머리카락을 잘라? 그게 말이 되냐? 저런 인식이 군대를 썩게 만든 거다. 가해자 측은 여론을 뒤집으려 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청문회를 앞두고 서연은 삼촌인 합참의장과 다시 마주 앉았다. 서연아, 내가 말해야 할 건 단 하나다. 진실. 근데 삼촌, 제가 말하면 군이 더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흔들려야 바뀐다. 너는 흔드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저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삼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용기가 군을 바꿀 거다. 밤 훈련소 창가에 앉아 서연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 창밖 어둠 속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퍼져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말하는 듯 했다. 버텨라. 내가 선 길 위에 수많은 이들이 따라설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내일이면 피해자가 직접 증언한다던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군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훈련소 안에서도 긴장은 감돌았다. 서연은 동기들과 마지막으로 눈을 맞췄다. 나 혼자가 아닐 거지? 당연하지. 내가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말할 거야. 하지만 그때 내무반 문틈으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괜히 나섰다가 다친다. 내 인생 군에서 끝낼 거야? 협박이었다. 누군가는 끝까지 막으려 했다. 서연은 손을 떨었지만 곧 다짐했다. 이제는 두렵다고 멈출 수 없어. 이튿날 아침, 국회 대회의실은 언론, 시민단체,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지금부터 군내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증언석에 앉았다. 그리고 곧 서연의 이름이 호명됐다. 피해 당사자 훈련병 서연 씨. 앞으로 나오시죠.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 나와 증언대에 섰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훈련소에서 생활 중이던 훈련병 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곧 또렷해졌다. 저는 훈련 중 고참에게서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격을 짓밟는 폭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펜 끝이 바쁘게 움직였다. 위원장의 눈빛은 진지했고 청문회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일부 위원들이 질문을 던졌다. 훈련병 혹시 그 상황을 오해한 건 아닙니까? 남자 고참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경우는 흔하지요. 뒤쪽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미묘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의도가 드러났다. 피해를 축소하려는 시도였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다. 저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욕을 느꼈습니다. 제 동기들이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때 증인석 명단에 없던 인물들이 입장했다. 서현과 함께 훈련을 받던 동기 3명이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위원장은 놀라며 물었다. 명단에 없는 증인인데 자원하신 겁니까? 네. 저희는 목격자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순간 젖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3명의 동기들은 차례로 진술했다. 고참이 가위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서연이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건 누구도 웃을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우린 다 봤습니다. 그걸 장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졌다.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은 눈물을 훔쳤다.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런 일을 겪어야 하나. 언론은 생중계로 이 장면을 내보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죽여 지켜봤다. 그 시각 국방부 보호조치 아래 있던 가해 고참은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기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저건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의 부모조차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내가 한 일이 장난이냐? 이제는 우리가 널 감쌀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합참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군은 지금까지 전우회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은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훈련병의 머리카락이 잘린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잘린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벽을 울렸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청문회 규율 때문에 겨우 참아냈다. 서연은 증언대를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는 두려움을 넘었다. 이제 남은 건 군이 변하는 것뿐이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군 개혁을 향한 목소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는 서연의 얼굴이 실렸다. 훈련병 서연의 증언, 군 개혁에 불씨되다. 장난이 아닌 폭력, 군대는 왜 바뀌지 않는가? SNS는 그녀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머리카락 사건은 국민적 분노로 번졌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자존심이 잘린 겁니다. 군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각 부대마다 긴급 교육 지시가 떨어졌고 장병들에게 훈련병 인권 존중을 강조하라는 공문이 내려갔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국민 앞에서 보여주기식 대책일까? 그 와중에 일부 군 원로들과 보수 정치인들이 반발했다. 고작 머리카락 몇 올 잘린 사건이 군 전체를 흔드나? 이건 군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선동이다. 일부 언론은 서연을 겨냥한 기사를 내보냈다. 피해 훈련병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훈련병이 영웅이 되나 과연 순수한가? 익명으로 작성된 기사들이었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명확했다. 서연은 기사를 보며 분노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와서 날 흔들려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거야. 훈련소로 돌아온 서현과 동기들은 더 큰 긴장 속에 지냈다. 밤마다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그만둬. 너희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 심지어 내무반 앞에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얼쩡거리기도 했다. 동기 민정이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다. 서연아, 혹시 우리 진짜 당하는 거 아냐? 그 사람들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서연은 두려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키는 건 우리만이 아니야. 뒤에 있을 더 많은 후배들까지 지키는 거야. 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서연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우리 세대가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군은 변하지 않아. 그들은 서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공식 지원을 약속했다. 훈련병을 지키는 게 곧 군을 지키는 거다. 서연은 그들의 존재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한편 가해 고참은 완전히 고립됐다. 군 수사단은 그를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 준비 중이었고 동기들마저 등을 돌렸다. 야, 니 때문에 우리 다 욕먹잖아. 이제 끝났어.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그깟 장난 하나로 내 인생이 무너지다니. 하지만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이 만들어낸 폭풍은 이제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서연의 삼촌이자 합참의장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국방개혁안을 준비하며 중얼거렸다. 군은 변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면 저항이 커진다. 서연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조카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군 수뇌부의 거센 반발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나 역시 선택해야 할 때다.
한밤 서연은 침상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처음 기록했던 머리 자른 날의 기억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꾹 눌렀으며 다짐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군은 흔들려야 한다. 그 다짐은 그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청문회 이후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서연은 앞으로 더 거센 공격과 방해를 맞닥뜨릴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 속에서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모두의 싸움이야. 그리고 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서연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서연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훈련병이 뭘 안다고 설치냐? 합참의장 조카라서 잘난 척하는 거지. 군인답지 못한 애가 괜히 사건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 사진까지 유출되며 일상적인 사생활 공격까지 이어졌다. 민정이 핸드폰을 내밀며 분노했다. 서연아, 이거 봐. 완전히 너를 매도하려고 작정했어. 서연은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국방부 한 비밀 회의실. 군 원로들과 보수 성향 장군들이 모였다. 이대로 두면 군 기강이 무너진다. 여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지켜온 질서가 흔들린다니 말이 되는가? 그들은 합참의장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 조카 문제라서 감싸는 거라고 언론에 흘리자. 그럼 국민 여론도 갈라질 거다. 회의실에 앉은 이들 가운데 몇몇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군이 변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다. 반대로 젊은 장교 그룹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보수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서연 훈련병을 지켜야 해. 맞아. 이건 단순히 한 훈련병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야 해. 그들은 서연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동안 묻혀왔던 군대 내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정리했다. 이 자료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파장이 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어. 그들의 결심은 서연의 존재로 인해 더욱 굳건해졌다. 합참의장은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서류를 넘겼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 동안 보고되지 않고 묻혀온 군 기강 사건 기록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누구도 손대지 못했지. 서현, 내가 결국 이 상자를 열게 만드는구나.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원로들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카 문제라서 감정적이라는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군을 살리려면 고통스러운 수술이 필요하다. 어느 날 밤 젊은 장교 중 한 명이 서연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서연 훈련병, 이건 너만 알아야 해. 그가 내민 USB에는 기밀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 안에는 그동안 은폐된 인권 침해 사건 파일이 들어있어. 내 사건 같은 일이 수십 건 있었어. 다 묻혔지. 만약 이게 공개된다면 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서연은 USB를 쥐며 손이 떨렸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세대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보수 세력은 함정을 준비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기자에게 자료를 흘렸다. 서현 합참의장의 조카라서 특별 대우 받아라는 가짜 문서였다. 며칠 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피해자 서현 사실은 금수저군 생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인권 아이콘. 민정이 분노했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야. 우리가 특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이 굴렀는데. 서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결국 올 게 왔구나. 날 무너뜨리려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밤이 깊은 내무반. 서연은 USB를 꺼내 다시 바라봤다.
이 안에는 군대의 추악한 진실이 들어 있었다.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거짓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내가 이 파일을 공개하면 군은 들끓을 거야. 하지만 나와 삼촌, 그리고 동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펜을 들어 일기장에 적는다. 진실은 무겁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 내가 그 무게를 선택한다. 새벽 훈련소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눈을 들어 먼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또렷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확신이 차올랐다. 두렵지만 이제는 숨지 않겠다. 그 순간 은폐된 파일이 그녀의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내무반 침상에서 뒤척였다. 책상 위 작은 금속 USB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건 수십 년 동안 군이 숨겨온 진실이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군 전체가 요동칠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삼촌도 나도 그리고 민정과 동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 서연은 가슴이 죄어오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다. 잠들 수 없는 새벽,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 후 서연은 몰래 지정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젊은 장교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USB를 바라봤다. 그게 그 파일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안에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훨씬 오래된 진실이 들어있어요. 중위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를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는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동시에 군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기득권 세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서현 훈련병,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되겠지. 버틸 수 있겠어? 서현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전 이미 선택했어요. 제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그 무렵 보수 세력은 언론과 국회를 동원해 반격을 시작했다. 서현 훈련병 사실은 합참의장의 조카라는 특혜를 받았다. 인권을 빌미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선동 세력. 뉴스와 신문은 연일 특혜 논란과 군 내부 분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훈련소 내에서도 수군거림이 번졌다. 야, 들었냐? 걔 삼촌이 합참의장이라며? 그래서 저렇게 설치는 거구나. 민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같이 고생했는데 특혜라니. 서연은 흔들리는 동기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꿋꿋이 맞섰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그때 누가 거짓을 퍼뜨렸는지 모두 알게 될 거야. 합참의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장군님, 원로들이 서현 훈련병을 군을 망치는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전도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군. 그는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 자신이 직접 조사했으나 묻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건가. 그의 눈빛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젊은 장교들은 USB를 복제해 일부 언론사의 익명으로 전달했다. 며칠 뒤 기사들이 터져나왔다. 군 내부 은폐된 인권 침해 사건 다수 존재. 수십 년간 덮어온 폭력과 차별, 내부 제보 폭로.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권은 술렁였다. 진짜였다니 서현 훈련병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었어. 이제 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거세게 몰아쳤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 세력. 군의 명예를 짓밟는 음모. 양쪽의 싸움은 점점 거세졌다. 파일이 공개된 이후 내무반 분위기에도 금이 갔다. 몇몇은 서연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다른 이들은 불안해했다. 너 때문에 훈련소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괜히 휘말리기 싫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다 받아내야 했다. 민정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난 끝까지 내 편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정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그러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군 정보기관 일부가 서연을 몰아세우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 그녀의 통화 기록, 인터넷 사용 내역, 심지어 가족들의 계좌까지 뒤져서 약점을 찾으려 했다. 조그만 흠이라도 잡히면 바로 언론에 퍼뜨려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그리고 곧 익명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서현 훈련병, 사생활 문제 의혹. 군 내부 고발자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서현은 밤마다 자신을 겨누는 화살들을 견뎌야 했다. 마침내 합참의장은 결심했다. 그는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각하,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군 내부의 썩은 고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묻는다. 그럼 당신의 조카 문제와는 무관한가? 합참의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를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군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금고에서 꺼낸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동안 은폐된 진실과 이를 지시한 원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제 마지막 카드입니다. 밤 훈련소 마당에서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찬란하게 빛나는 달빛 아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다. 그들이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더라도 나는 진실을 선택할 거야. 그게 내가 군에 들어온 이유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야. 멀리 본관의 불빛 아래 합참의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꺼낸 최후의 카드가 이제 역사의 방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와대 상황실.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주요 참모진 앞에 묵직한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이게 지난 30년간 은폐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대통령이 얼굴을 굳히며 페이지를 넘겼다. 군 장성들의 이름, 날짜, 피해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장군님, 이게 사실이라면 군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합참의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각하,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군은 국민에게 완전히 버림받을 겁니다. 그 시각 군 원로 모임의 비밀 회의실. 은폐와 특혜로 얽힌 장군들이 모여 있었다. 합참의장이 드디어 미쳤군. 우리까지 끌어내리려는 건가? 그들은 분노로 술잔을 내리쳤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서현 훈련병을 끝장내야 한다. 원로들의 지시는 즉시 정보기관으로 흘러갔다. 서현을 무너뜨려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며칠 뒤 훈련소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나오던 서현은 동기들에게 둘러싸였다. 야, 내가 진짜 USB 흘렸다는 거 사실이냐? 우리까지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서현은 식판을 내려놓고 단호히 말했다. 맞아. 내가 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당한 모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어. 그러나 일부 동기들은 불안에 찬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한텐 선택권도 없었잖아. 너 때문에 괜히 휘말리는 거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순간 민정이 앞으로 나섰다. 그럼 우리가 계속 침묵했어야 해? 누군가는 싸워야 했잖아. 서연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순간 동기들 사이에서 갈라진 눈빛. 존경과 불안, 분노와 희망이 교차했다. 언론에는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터졌다. 서현 훈련병, 남자 교관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내부 고발자, 과거 전과 기록 있다. 모두 조작된 기사였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흔들렸다. 인터넷 댓글에는 모욕적인 말이 쏟아졌다. 저런 게 군인이라고? 특혜받는 여군 아니냐? 서연은 기사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그래, 그들이 무너뜨리려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진실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국방부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 합참의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오늘 군의 가장 어두운 과거를 국민 앞에 고발하려 합니다. 순간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군은 오랫동안 폭력과 차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해왔습니다. 그 피해자 중 다수가 지금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덮어온 책임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 군 수뇌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합참의장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변하지 않는다면 군은 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과거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날 밤 젊은 장교들이 은밀히 모였다. 합참의장이 드디어 움직이셨다. 이제 우리가 뒷받침해야 한다. 그들은 각 부대별로 개혁 동맹을 만들기로 했다. 명단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대위, 중위, 소위들. 그들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과 대학생 모임들이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군 내부 고발자들을 지지한다.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광화문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피켓에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덮은 군, 이제 개혁하라.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가해자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원로 장군들은 국회와 언론을 동원했다. 군 개혁? 그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술책이다. 군을 믿지 못하게 하면 누가 국방을 책임지겠는가? 한편 교도소에 있던 과거 가해 장교 몇 명이 은밀히 풀려났다. 그들은 서연을 직접 겨냥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였다. 밤 내무반 창가에서 서연은 일기를 꺼냈다. 오늘 삼촌이 모든 걸 공개했다. 이제 나도 더는 숨을 수 없어. 그들이 어떤 음해를 해도 나는 끝까지 기록할 거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모든 여군의 싸움이니까. 그녀는 펜을 꾹 눌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절대. 합참의장의 폭로가 전국을 뒤흔들던 그 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었다. 목표는 서연 훈련병이다.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건 끝난다. 전화기 너머 낮고 냉혹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흔적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기자회견은 군과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신문 일면과 방송 뉴스는 연일 그의 발언을 실었다. 군 수뇌부 수십 년간 성추행 폭력 은폐. 합참의장 국민 앞에 사죄. 대학가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시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군 원로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건 군을 무너뜨리려는 자폭이다. 안보를 팔아먹는 배신자. 양쪽의 목소리가 충돌하며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밤. 내무반에 서연이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문득 창문 밖에서 탁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놀라며 창문을 열자 깨진 유리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거기에 붙은 쪽지 하나. 입 다물지 않으면 너부터 없앤다. 순간 내무반 공기는 얼어붙었다. 동기들이 술렁거렸고 교관까지 달려왔다. 누가 이런 짓을. 교관조차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쪽지를 손에 쥐며 낮게 말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날 밤 서연은 삼촌인 합참의장과 보안 전화를 이어받았다. 삼촌, 나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거죠? 아니다. 내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실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다. 근데 저를 노리고 있어요. 내무반에도 위협이 들어왔어요. 합참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힘들겠지만 버텨라. 곧 군 안에서도 너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설 거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덧붙였다.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며칠 뒤 군 내부에서 젊은 장교 2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이 발표됐다. 군을 바꾸겠다. 침묵하지 않겠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얼굴을 드러낸 채 카메라 앞에 섰다. 우린 더 이상 후배들에게 같은 굴욕을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의 상관이, 원로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이다. 순간 언론은 또다시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젊은 장교들 합참의장 지지 선언. 군 내부 갈등,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원로 장군들이 의원들을 줄줄이 불러냈다. 저 합참의장 정권의 개처럼 굴고 있다. 군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음지에서는 더 거칠고 은밀한 지시가 떨어졌다.
서연을 제거하라. 사고사로 위장해도 좋다. 이미 어둠 속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위협 이후 내무반 동기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야, 서연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해진 거 아냐? 괜히 휘말리면 인생 끝나는 거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몇몇 동기들은 서현과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민정과 다른 몇몇은 오히려 결속을 다졌다. 그래서 계속 침묵하면 바뀌기라도 해. 우린 이미 피해자야. 이제 더 잃을 것도 없어. 그 말에 흔들리던 동기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서연은 또렷하게 느꼈다. 작은 연대가 드디어 시작됐다. 훈련소 야간 사격 훈련. 모두가 사격장으로 집결한 사이 서연은 교관의 호출을 받았다. 서연 훈련병 보급고로 가라. 장비 점검 지시다. 그녀가 홀로 보급고로 향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겹쳐 들렸다.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가왔다. 내가 서연이냐? 낮고 거친 목소리. 눈빛에서 이미 저기를 숨기지 못한 사내들이 서 있었다. 서연은 곧장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사내 중 하나가 비웃듯 다가왔다. 시끄럽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다. 그들이 손에 뭔가를 꺼내드는 순간 철문이 열리며 민정과 몇몇 동기들이 들이닥쳤다. 서현. 짧은 정적. 사내들이 이를 갈며 도망쳤고 동기들이 서연을 감싸며 서둘러 보급고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내무반. 서연은 흰 붕대로 감싼 손을 바라봤다. 몸싸움 중 긁힌 상처였다. 민정이 옆에서 말했다. 이제 진짜 위험해졌어. 그래도 버틸 수 있겠어?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곧 단호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쓰러지면 우리가 모두 지는 거야. 나는 끝까지 가.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국방부의 어둠 속 한 인물이 전화를 들었다. 실패했다는 건가? 좋다. 그렇다면 다음엔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한때 군의 전설로 불리던 은퇴 장군이었다. 그의 복귀는 곧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을 의미했다. 어둠 속에서 전화를 끊었던 사내, 이름은 최무혁 예비역 대장. 그는 한때 전설이라 불리던 인물이었고 정치권과 군부 모두의 뿌리 깊은 인맥을 갖고 있었다. 이제 애송이들이 군을 농락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옛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밤늦은 강남의 사교클럽 지하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줄지어 앉았다. 최무혁은 천천히 담배를 피워 물며 말했다. 합참의장 따위는 겉만 요란하다. 진짜 군의 주인은 우리다. 서현, 그 계집애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 그래야 균열이 봉합된다. 한편 서현의 이름은 이제 군을 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었다. 여군 훈련병 침묵 깨달. 합참의장 조카 군 내부 부조리 고발 상징으로 떠올라. 신문,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길을 걷던 시민들이 속삭였다. 저 아이가 서연이라지. 훈련병인데도 저렇게 당당하다더라. 민정이 신문을 보여주며 웃었다. 야, 이제 넌 진짜 아이돌이야. 우리 내무반이 기자들한테 인터뷰라도 당하는 거 아냐? 하지만 서연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나만 보지만 이건 나 혼자 싸움이 아니야. 삼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청와대 위기관리실.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받고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대통령님, 군 원로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합참의장을 지지하신다면 일부 예비역 단체가 반정부 시위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비서관의 말에 대통령은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고 눈 감을 순 없다. 군이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잠시 후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합참의장, 버텨주시오.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리다. 하지만 서연의 내무반 내부에서는 또다시 균열이 일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그녀의 침낭 속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려다 발각됐다. 뭐야? 내가 왜 내 물건을 뒤져? 서연이 소리치자 동기 하나가 얼어붙은 채 말을 더듬었다.
그게 지시받아서. 누구한테서? 끝내 대답하지 못한 동기. 그러나 모두는 직감했다. 내부에 이미 배신자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서연은 군 훈련병 신분으로 처음 언론 앞에 섰다.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를 직접 불러냈기 때문이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서연 훈련병, 지금 심경은 어떻습니까? 군 내부의 위협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순간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한 훈련병일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순간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짧고 굵은 발언. 그러나 그 울림은 국민들 가슴속 깊이 꽂혔다. 그날 밤 언론 보도를 본 최무혁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훈련병 주제에 나라를 흔들어? 좋다. 이제는 직접 제거한다. 그는 군 내부의 정보사 요원 몇 명을 움직였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라. 훈련 도중이든 이동 중이든 상관없다. 곧 서연을 겨냥한 또 다른 함정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주말 훈련장에서 산악행군이 진행됐다. 모두가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사이 서연은 갑자기 발 아래 흙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서연. 민정이 비명을 질렀다. 절벽 가장자리, 누군가 미리 흙을 파내고 약하게 다져둔 듯 했다. 서연은 몸을 뒤로 젖히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군화를 신은 발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동기가 팔을 잡아 끌었다. 버텨. 서연은 간신히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내무반으로 돌아온 후 민정이 이를 갈았다. 이제 확실해. 우리를 노리고 있어. 누군가 일부러 죽이려는 거야. 다른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더는 두려워할 수 없어. 서연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 우리도 같이 나서야 한다. 그들의 결의는 하나의 울림이 되었다. 서연은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나 혼자였다면 벌써 쓰러졌을 거야. 합참의장은 국방부 회의장에서 원로 장군들을 마주했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건 군의 명예가 아니라 당신들의 기득권일 뿐이다. 내가 물러나더라도 서연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한얼로 장군이 비웃었다. 훈련병 하나에 나라가 흔들린다니 우습지도 않군. 그러나 합참의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습지 않다. 그 아이는 이미 국민의 희망이 되었다. 밤 서연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본 순간 안에는 군용 권총 탄피 하나와 붉은 매직으로 적힌 글자가 있었다. 넌 이미 조준선 안에 있다. 서연은 손을 움켜쥐며 낮게 속삭였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난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